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 박대성입니다. 어제 나는 날씨가 따뜻한 줄 알고 그냥 나갔다가 추워서 좀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부터 난방을 시작했는데, 물론 난방이 돼봐야 북극 기지에서 하는 형태입니다. 뭐 뜨거운 물을, 온수를 페트병에 받아가지고 다음날 아침까지 품고 자는 거죠. 그래도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목소리는 더 같네요, 어제보다. 어쨌든 오늘부터 헤어져 자원조사의 두 번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5번째 시작했으니까 오늘은 16번째 항목인데요. 지금 뭐 16번째 항목은 귀향보고 준비입니다. 우리가 출항을 하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게 비상훈련부터 하잖아요. 24시간 내에 하게 돼 있고, 그리고 출항을 했지만 언젠가는 귀향을 할 거니까 귀향 준비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때 돌아올 항구가 세인존 항이었기 때문에 보통은 두 개의 자료를 가지고 하죠. 세일링 디렉션하고 레디오 에이드를 합니다. 레디오 에이드는 왜 필요하냐면은 들어올 때 입국 신고를 해야 돼요. 영해 12해리 안에 들어올 때 입국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무선으로 하죠. 무선 통신을 해도 되고 이메일을 보내도 됩니다. 500톤 이상은, 우리 배는 1000톤이 넘으니까 500톤 이상이 해당되죠. 24시간 전에 공해 방지에 관련된 보고를 이메일로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24시간 전에는 그 라디오 영역이 아닐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영해 진입, 그러니까 12마일 밖에서는 어, 단파, 초단파 통신으로 하는데 15분 전에 먼저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이 자료를 가지고 죄송합니다. 다른 배하고 트래픽 부딪히지 않도록 트래픽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와는 별도로 항구에 따라서 그 시설들이 다 다르잖아요. 지형도 다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에서 온다 그러면 검역 신청을 해야 될 거고, 병원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파일로트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센종 같은 경우 파일럿이 필요한데, 이거는 1,500톤 이하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1,100, 1,500톤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파일럿은 필요 없지만 어쨌든 이러한 내용을 봐야 되는데, 이 지역별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세일링 디렉션 이 ATL 102라고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그건 아틀란틱에서 101부터 시작하니까 두 번째 항목에 해당됩니다. 레디에이드는 뭐 캐나다 전체에 대해서 해당되는 거고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하는 게 귀향 보고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시간 사령인데요. 뭐 매 순간 계속 그 다른 배가 오는지 육지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는 기본이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1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로그북을 쓰게 돼 있습니다. 이게 로그북인데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항로하고 속도, 위치라는 건 위도하고 경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건 물론이고 배에 영향을 주는 풍향이라든지 파고, 기상 이런 것도 적게 돼 있고요. 그리고 기압도 중요합니다. 기압이 낮아지고 있으면 기상이 나빠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밤에는 보통 대부분 취침을 하니까 어, 파이어 라운드를 돕니다. 혹시 화재 위험이 있는지 이런 걸 돌게 돼 있고요. 주간에는 비상훈련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형태로 시간마다 적게 돼 있고요. 그리고 주간에는 시기가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혼자 근무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뭐 특별한 일이 없다면 15분마다 레이더 체크하는 거 말고는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책을 많이 읽습니다. 뭐 국제연합이나, 그러니까 ITU나 UN 혹은 IMO 같은 데서 나온 자료를 읽기도 하는데, 그거는 학교 다닐 때 대부분 배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회사별로 좀 다른 게 이제 산업 규정인데, 저 같은 경우는 식보드 오퍼레이션 매뉴얼 이걸 먼저 읽었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나길래 라디오 매뉴얼을 읽었습니다.
선도 향해인데요. 우리가 파일로트 기능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처음 랑데뷰 할 때는 3마일 앞에서 파일로트를 해달라고 그랬고 에스코트죠. 그 다음에는 12마일 앞에서 해달라고 합니다.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달라요. 두 번째 향해 할 때는 7마일 앞으로 에스코트를 해달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어제 낮에 좀 춥게 왔다 갔다 한 게 아직도 영향을 미치고 있네요. 어쨌든 12마일 앞에서 가는데 속도도 맞춰야 되거든요. 거리를 맞추려면 속도를 맞춰야 되겠죠. 근데 그 이 배는 해저 탐사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늦게 가야 됩니다. 근데 너무 늦게 가면은 그 에어건이 뒤에 끌고 있는 에어건이 가라앉거든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속도를 4노트로 이렇게 운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4노트를 운행을 했는데 거리를 맞춰야 되니까요. 그러면 시간 거리를 따지면 3시간이 걸리죠. 4노트로 가면 3시간을 달려야 12마일을 가니까 그렇게 3시간 거리로 가는 이유는 어선이나 어구를 발견하면 조치를 취하기 위함입니다. 뒤에서는 사실 안 보이거든요, 어선이. 근데 보자마자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3시간 정도 시간이 있다면 조치가 가능하죠. 예를 들면 어선 같은 경우는 좀 우선권이 어, 해저 조사선에 있기 때문에 좀 비켜달라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어구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구 같은 경우는 피해야 되고 근데 어선도 대부분은 안 비켜줍니다. 그럼 뭐 돌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최소한 다른 배가 있다면 어선이 아니더라도 선미나 선수, 선측 쪽으로 어, 3마일 혹은 8마일 정도 떨어져야 됩니다. 뒤 같은 경우는 에어건이 7마일 정도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배가 지나가면 당연히 에어건이 끊어지겠죠. 그럼 문제가 생기고 선수나 선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통 16번 채널로 어선하고는 통화를 하는데 어선이 문제가 무선 통신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말을 안 듣거든요. 그러면 위성 전화로 연락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끼리는 그러니까 해저 조사선하고는 72번 채널로 했기 때문에 16번 채널로 만약 얘기가 된다면 71번 채널로 바꾸자고 해서 얘기를 하면 뭐 셋이서 동시에 통화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수고를 나중에 파일럿선이나 아니면 해저조사선한테 따로 얘기할 필요가 없죠. 바로 들으니까. 다음은 어구조사입니다. 어구조사는 저희가 두 번째로 향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동그란 이 그림이 보이시죠? 이게 그 시로즈하고 하이버니아 구간이었어요. 여기는 이 안에 그 플랫폼들이 있거든요. 해저 탐사를 하는, 그러니까 석유 생산을 하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갈 때도 그렇고 나올 때도 그렇고 영해 들어가나 나올 때 하는 것처럼 보고를 해야 됩니다. 10마일 접근할 때 보고를 하니까 캐나다 같은 경우 12마일이죠. 그보다 조금 더 규모가 작죠. 그래서 들어갈 때 보고하고 나올 때 보고하고 했는데 여기 나온 이 점들 7개의 점들이 바로 어구를 설치하겠다고 신고가 들어온 쪽입니다. 그래서 혹시 어구가 있는지 일단 피해가야 되니까 그걸 먼저 조사를 했고요. 다행히 어구는 없어서 그냥 이렇게 계속 돌았습니다. 계좌비용 어구였다고 하네요. 이 저속으로 이 탐사를 할 때는 1마일에 집중해서 했는데 서치라이트 우리가 여기 탐사했을 때 밤이었기 때문에 서치라이트를 이용했고요. 그리고 전자지도 이건 전자지도고요. 전자지도하고 레이더 양쪽에 다 표시를 해가지고 그래야 좀 편하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요리사 문제입니다. 원래 배에 11명 이상의 선원이 있으면 요리사를 필수적으로 채용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 배 같은 경우는 9명이었기 때문에 요리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선원 중에 한 명이 왜냐하면 각자 하면은 시간도 그렇고 능률도 뭐 부엌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원 중에 하나를 요리사로 지정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요리 전문적인 요리사 요리를 못하니까 균형 있는 어, 그런 메뉴를 제공을 못하더라고요. 편식적으로 하고 뭐 고기만 했다가 단백질만 했다가 아니면 뭐 전혀 없다가 야채 같은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그래서 어, 제일 나쁜 거는 너무 짜거나 혹은 너무 싱겁거나 밥도 참 서립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직접 김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밥도 한 끼는 제가 그냥 했어요. 전자레인지로 12분 정도 걸리면 하거든요. 어쩔 수 없죠, 뭐. 그리고 저는 근무 시간이 다른 친구들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저녁은 그냥 요리사가 하는 걸 먹었고, 그러니까 전문 요리사는 아니죠. 아마추어 요리사가 하는 걸. 아침, 보통 브런치였죠. 브런치는 제가 밥을 해서 먹었습니다. 김치하고. 그래서 나름 많이 도움이 되기도 했어요. 자, 여러분 오늘 느낀 탐사 향의 소감은 어떠신가요? 저는 항상 그 의식주가 가장 중요한데 그중에서 우리하고 어,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게 식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식사에 대해서 기본적인 기능은 우리가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9월인데 제가 8월 중순만 돼도 추워진다는 걸 깜빡하고 감기에 걸린 모양이네요.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달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